이 SNS만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를 네, 조금씩 쉬었다가 좀 이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네. 그런 기능들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뉴스소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헬로인디북스의 이보람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져오셔도 되는데. 네. 자, 오늘 어떤 책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종의 레시피 요리책이에요. 요리책? 네, 제목은 세계 대공황 레시피 북입니다. 어머나. 네. 근데 이름하고 세계 대공황의 무슨 또 레시피북인가? 이게 뭐? 요리책이 아마 이런 레시피북은 최초일 것 저 처음 같은데요. 봤어요, 제목이. 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1929년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장기 불황 시기인 세계 대공황 때 식량난을 겪은 서민들이 어떤 음식을 해먹었는지 보여주는 100여 년 전 서양 요리를 재현한 레시피북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 100여 년 전에. 네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연달아 겪어야 했던 1900년대 초중반 모든 공급이 부족해진 전신안에 식자재의 과소비를 막고 전쟁 물자 수급을 위해 몇몇 국가들은 배급제를 실시했는데요. 예, 쌀과 치즈, 고기는 물론이고 설탕, 버터 등 주요 식자재 배급은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도 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50년대 중반까지 계속 실시되었다고 해요. 거의 40년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전쟁도 있었고 그 후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네네.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GDP가 40% 급락하고 무역지수 50% 이상 하락,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제적인 지표로 이제 세계 대공황을 설명하는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 책은 어렵고 힘든 시절 한정된 식자재에서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통해 대공황 시절의 서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거 단순히 레시피북으로 장르를 분류하기는 좀 힘들고요. 요리 이상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좀 독특한 책이고 이 책은 대형 서점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독립출판물 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한 독립출판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 대공황 레시피북.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주셔서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디 살아남으세요. 네. 강국간. 네.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면 네. 그럴 땐 정말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고, 안에 보니까 사진으로 하나하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했는지 재료 사진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레시피북이고요. 뭐 과거의 레시피긴 한데 현재 저희한테도 어떤 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총 35가지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버터쌀죽, 오트밀죽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전쟁 때 꿀꿀이죽을 해 먹었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우유 비슷한 거 막 이런 거 막 넣어서 분유 같은 거죠. 그때 분유 막 이런 거. 그래서 가난이 극에 달한 시절에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뒤로 갈수록 요리가 되게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고 창의적인 동물임을, 그리고 진짜 생존력에 한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때마다 한정된 식재료와 텃밭을 읽어 자급자족으로 얻은 채소와 과일을 최대한 맛과 영양소를 모두 잡은 요리법을 고안하는 대단한 대단한 생존력이에요. 그런 생존력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야. 일단 실려있는 35가지 요리들이 무엇인지 쭉 읊어드릴게요. 버터쌀죽, 사과 오트밀죽, 커피스프, 오슬로 식단, 술안가빵, 홈스테드 야침, 팬케이크, 슬럼 굴리온, 스팸 구이, 가짜 오리파이, 가짜 게살 오믈렛, 가짜 고기 패티, 당근 감자 메시, 멀리건 스투, 크림치트 비프, 소세지 파스타, 연어 차우더, 후버 스투, 미트로프, 울튼파이, 스페인밥, 구운 토마토, 감자 케이크, 치즈 드림, 토마토 젤리, 샐러드 젤리, 수제 마요네즈, 달걀 샐러드, 포테이토 칩, 샐러드 부케, 루트 커피, 칵테일, 연어 피클, 애플 처트니, 라두유. 아니 뭐 안 먹는 게 없네요. 대공황인데. 네.
다양하게 뷔페처럼. 또 제목에서 눈에 띄는 네. 게 가짜 오리, 가짜 게살, 가짜 그러니까 고기 가짜 이런 게 이게 있어요. 뭐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게살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강판에 갈아서 게살처럼 약간 식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쌀죽과 밀가루를 섞어서 그건 고기 식감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정말 극심한 빈곤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요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할 좀 수도 더 있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인 1인 기준당 계란은 일주일에 하나씩 배급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네. 그조차도 계란이 없을 때는 건조된 파우더 계란을 배급받았고요. 계란은 항상 아껴야 하는 식재료였기 때문에 팬케이크에 계란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시절에는 계란 없이 허옇게 팬케이크를 만들었고요. 있는 식재료를 몽땅 썰어서 끓여 먹은 것이 멀리건 수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부대찌개 정도가 아니었을까 남은 생각되고요. 것들을 그냥 조각조각 네. 다 네. 아까우니까. 그리고 전쟁 이전에는 흰빵 애호가들이 많았는데 그 밀도 이제 아껴야 하기 때문에 밀을 껍데기까지 갈아서 통밀빵을 주로 먹었고 고기 없는 식단, 밀이 없는 수요일 같은 캠페인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비건 건강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또 대체하는 메뉴로 다진 고기에 각종 재료를 섞어 구워서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있게 만든 요리인 미트로프도 전쟁 시대의 대표 레시피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와 모양을 낼 수 있는 아이들 간식이나 특별 디저트로 채소나 고기를 썰어 넣은 젤라틴 요리가 유행했고요. 전쟁으로 그 브라질 무역 경로가 파괴되면서 커피콩을 구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 커피를 안 먹을 법도 한데 근데 그 루트 그런 포기하지 않고 치커리 뿌리로 커피와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고 해요.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서 네, 똑같이 구수할 핸드드립으로. 테니까. 네. 그다음에 또 미국 금주법이 몇 년간 시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술이 아닌 양 과일이나 주스에 술을 섞어서 이렇게 칵테일로 음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햄이나 베이컨을 굽고 남은 기름을 굳혀서 식용유 라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아도 인간에게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고 맞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 다양한 요리가 발전해왔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에서 요를 창조하는 것 그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레시피들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은 듯해요. 저는 보면서 하나도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 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멀리건 네. 스튜가 아까 부대찌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전쟁을 겪었고 그 6.25 때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 잠깐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군 부대 이제 음식으로 만든 꿀꿀이죽이나 부대찌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 빨간 떡볶이, 밀면, 족발도 전쟁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빨간 떡볶이는 원래 고기 등이 들어갔던 고급 궁중 요리였던 떡볶이가 전쟁을 지나면서 서민 음식으로 빨간 고기는 떡볶이로 빠지고. 예, 진화했고요. 그다음에 전쟁 후 평안도 실향민들이 고향에서 먹던 말린 돼지고기를 떠올리면서 만든 것이 족발이고 밀면은 냉면을 그리워한 피난민들이 구호물자로 이제 밀가루가 대량 공급이 돼서 미국 그걸로 그 구호물자로 네, 만든 들어오니까. 면이 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음식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좀 더 감정이입이 돼서 이 책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네. 전쟁 이후에 또 음식 레시피북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하는 욕심 그런 나네요. 생각도 네. 갑자기 욕심이 드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는 커피 스프 아침에 커피들을 많이 내려놓고 그냥 커피에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냥 따로 빵을 뭐 이렇게 구워 드시거나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식빵 통밀빵을 구워가지고 일타쌍피 레시피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 빵에다가 커피를 그냥 네. 부어가지고 설탕을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그러면 달달하니 네, 커피에 맛있을 것 빵이 같아요. 녹아서 예를 들면 저희 양파 스프에 빵 이렇게 얹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부드럽고 네, 빵도 포만감도 부드럽고 있고. 포만감도 있고 예, 일상탐 응,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하는 네. 재밌네요. 이런 그 시대에 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음식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계 대공황 노트라고 해서 이 음식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히스토리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과 대공황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것이 깡통햄 스팸인데요. 네, 군수용품 식자재들을 오랜 시간 신선하고 청결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완벽히 밀폐된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시기에. 그다음에 이는 식품산업 현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기 보관이 용이한 절임, 염장, 건조 요리가 발전하는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진 고기가 많이 유통됐는데 원래는 고기 내장을 먹지 않았대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의 다진 고기에는 돼지 턱살, 소의 혀, 뇌, 관, 염통, 귀, 기타 내장을 잘게 다져서 그렇게 다진 고기가 배급이 되면서 부속 고기가 유통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쟁 물자 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공산품 공장이 세워지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고 이런 노동자들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통조림과 패스트푸드의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배급량으로 암거래 시장인 블랙마켓 거래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외출이 부담스러웠던 시기라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유행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네. 코로나 시기에 한번 네, 좀 비슷하죠. 어느 도전해 볼 만한. 네. 책의 말미에는 네. 그 시절 생존을 위한 생활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 빵 조각이 없으면 오트밀을 불려서 사용하고 마른 재료부터 계량하면 설거지거리를 줄일 수 있고요. 세탁물을 줄이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게끔 하고 고기 대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치즈 섭취를 권고하고 그쵸. 우유가 부족하면 감자 끓인 감자수를 사용하고 설탕 대신 말린 과일을 사용한다거나 입지 못하는 옷으로 청소도구를 만들기 하는 이야. 그런 생활팁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지금 와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독립출판에서. 이분이 좀 특이해요. 이상하고 특이한 분이 MK 조라는 활동명을 쓰는 분인데요. 1인 출판사예요. 그래서 네. 비크리스탈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책인데 이 연구소는 과거와 현대 생활 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비밀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호기심을 이렇게 책으로 멋지게 풀고 계신 분인데요. 재밌는 분이네. 네, 이 책 외에도 민간요법 살롱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 기운 있으면 고춧가루 넣어서 콩나물국 만들잖아요. 그런 레시피를 120가지나 묶어서 민간요법 살롱이라는 책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녀들이 어떤 주술을 쓰고 뭐 어떤 약초를 사용하는지 그런 마녀 견습생 실습서와 같은 마녀 테스트 마녀 도감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기심 가는 제목들이다. 네, 그렇죠. 다. 근데 제가 왜 네. 많은 책 중에 다양한 책 중에 세계 대공황 레시피 책을 들고 왔냐 하면요. 예. 이분은 이제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경제 불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럴 다양한 수도 있어요. 해외 문헌과 웹사이트를 찾아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 레시피라서 정확히 몇 인분의 레시피인지 얼마를 넣어야 그런 건 안 하는지 나왔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현재 모든 게 너무 풍족한 시대지만 식량 위기에 대한 걱정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기후 위기고 그러다 네, 보면 곡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생산도 거고. 어렵고 팬데믹의 장기화로 공급망도 많이 마비돼서 맞아요. 이런 식량 위기가 진짜 그래서 전국에 생크림을 구하지 못해서 뭐 전국 마트에 다 전화를 하고 그래서 겨우 생크림을 공수해서 겨우 마쳤다고요. 주문을.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사료 중에 품절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 고양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사료를 못 먹고 있는데 대안을 먹고 있군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고양이나 일시적인 생크림 대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곧 저한테도 제가 꼭 필요한 식량을 나중에 못 먹지 않을까. 곧 나한테도 닥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라면을 많이 사다 놔야겠다. 뭐 그런 생각밖에 그쵸. 못 하는데 대부분.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구나.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위기 해결 능력과 처세술에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풍족하게 먹지 않아도 영양소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음식물 쓰레기도 많고 맞아요. 제가 너무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뽑는 레시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조금은 요즘은 너무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을까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반성이 되네요. 네. 제가 또 작년에 작게 텃밭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작은 씨앗 몇 개만 뿌려놔도 되게 풍족하게 막 자라요. 그래서 그런 거 올해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고 집에서 생각을 요즘에들 했고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동네마다 네. 공유 텃밭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다짐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네, 야 진짜 재밌네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분이 책 소개를 길게 적었는데 그 중에 한 줄 읽어드리면
세계 대공황 레시피북은 갑작스러운 경제 폭락을 맞은 사람들이 한정된 재료로 해먹었던 100년 전 서양의 요리를 재현한 레시피북입니다. 작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에게 금융, 부동산 열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들 주식 어플을 깔고 주식을 사고 어색했던 부동산을 들락거려도 보고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세상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네. 곳곳에서 시간이 버블이라며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위험을 네. 경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과연 앞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준비하고 있어라 네네. 라는 얘기를 해줬군요. 자, 동네 책방 오늘은 세계 대공황 레시피북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헬로 인디북스의 이보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